안녕하세요. 도현 김종성입니다. 집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작년 12월 16일 대책을 다시 답습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고 정부의 또 다른 고강도 대책이 있을 것이란 사람들의 소문일까요? 코로나19 영향을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6월 1일 세금 구간에 대한 특수가 지나가고 또 6월 30일까지 10년간 보관했던 가지고 있었던 집을 6월 30일까지 매도하면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는 특수가 지나서였을까요? 그래서 그럴까요? 수도권에서 조정지역을 피한 지역들이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날 제가 일산을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일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서울도 그렇습니다. 특히 고가 아파트에 비해 자금 부담이 적고 대출도 가능한 소형 아파트로 수요자들이 몰린 영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도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9일날 부동산 1사에 따르면 5월 서울 지역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요, 평당, 다시 말해서 3.3제곱미터당 2,923만원으로 지난 5개월 새에 3.6%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럼 서울 쪽에 이런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어디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원, 도봉, 강북 이쪽에 이렇게 소형 아파트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서울의 전용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 값이 1.4% 오른 것과 비교해보면 3.6%가 올랐으니 2배 하고도 반은 더 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에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내 그리고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이 지역의 오름보단도 노도강 등 서울의 외곽지역 오름세의 폭이 훨씬 더 커졌다는 겁니다. 5개월 새 노원구 소형 아파트 값은 평균 6.8% 올랐다고 그러네요. 도봉구는 4.8%가 올랐고요. 강북구는 무려 8.3%나 뛰어서 서울 평균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고, 성북구는 6.6%, 구로구는 6.3%, 관악구도 6.3%, 은평구가 6.1% 이렇게 일반적으로 서울의 외곽구에 포진되어 있는 구에서는 평균 6% 이상씩이 상승을 했다고 그럽니다. 거래 가격을 살펴보면은요, 노도강 지역의 경우 노원구 상계동 상계주공 아파트 전용 58제곱미터가 금년에 1월 중순에 6억 원에 매매되었던 것이 지난달 20일에 6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되어서 4개월 사이에 8천만 원이 올랐다고 합니다. 또 도봉구 창동주공 4단지 동부가선도로 쪽에 붙어 있는 데죠. 4단지 같은 경우에도 41제곱미터가 금년 1월 달에 12층이 3억 5천만 원에
팔렸던 것이 같은 층이 지난달에는 3억 3,800만 원에 거래돼서 10.8%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조금 말을 잘못했는데 3억 5천이 아니라 3억 500짜리가 금년 1월 달에 3억 500에 판매가 되었던 것이 최근에 지난달에 3억 3,800에 판매가 되어서 10.8%가 이렇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실 절대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남 4구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용성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용산역 개발로 인한 8,000가구 공급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출 규제가 이렇다 어렵다 보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을 찾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닐까요? 일단 가격이 싸고 또 대출이 가능한 지역이고 또 더불어 전세를 디딤돌로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아파트의 경우 임대를 놓을 경우 큰 돈 들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최근에 우리 회원이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7억 5천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살고 있는 집주인이 이 집을 팔면서 5억 5천의 전세를 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돈 2억만 준비가 된다면 가능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투자하는데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또 서울은 전세가가 상당히 상승하고 있어서 일부에서는 86%까지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소형 아파트는 실거주를 한다면 더더욱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강남 4구 또는 마용성을 들어갈 수 없다면 포기하지 말고 동원 가능한 자금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소형 아파트, 또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요? 시간은 여러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한 회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회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집사람이 부동산을 그만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냐고, 그냥 편하게 살면 안 되냐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원은 이제 막 50줄에 들어섰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라도 안 하면 내 미래가 없는데 철없는 아내가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푸념 아닌 푸념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얼마 전 어떤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알고 지낸 사람이 임대주택에 오랜 기간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을 학교도 다 보냈고요. 그런데 50이 넘어서 지금 뒤돌아 보니까 주거 걱정을 하지 않고 살았던 지난날은
편했을지 모르지만 재산을 만들 기회를 지금 보니까 다 날려버렸다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출발은 월세부터 시작하겠죠? 보증금 1,000만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전세대출 받아서 전세로 가고 그러다가 그 전세금에 모아서 다시 집을 사고 이렇게 자산을 번식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임대주택에 살다 보니까 주거비용 자체는 싸게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고 합니다. 편하게는 살았지만 걱정 없이 살았지만 매달 그것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적은 월세를 내고 편하게 살았지만 뒤돌아보니 이제는 갈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젊다면 여러분들은 몸테크를 해야 합니다. 우리 카페에서 운영진으로 있는 젊은 아빠 부목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현재 제2 동탄에서 살고 있다가 이번 주중에 광명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자그마치 8억 정도 가는 집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집에 가구가 많지 않아서 당근마켓이라는 직거래 사이트에서 전자레인지를 안칠 수 있는 가구 하나를 중고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나봐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오다가 발등을 찍혔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8억짜리 아파트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 돈 몇 푼 아끼고자 당근마켓에서 가구를 구입했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직 부모님은 경제적 자유로 향하는 길목에서 목이 마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몸뚱이가 편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지금도 몸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편하게 살려면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쉬지 말고 부동산이란 현장에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회원으로부터 카톡을 받았습니다. 그 회원은 작년에 분양권이 당첨이 되었고요. 신혼부부로서 분양권이 당첨이 되었고 이제 1년 반 후에는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은 입주할 때까지 부동산을 좀 쉬겠다라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부동산은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쉬다 보면 언젠가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서울 소형 아파트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도강이 심상치 않다. 여러분 검색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